김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3월, 오늘이 5일인가요? 3월 5일 맞나요? 날짜 가는 것도 잊어버리네. 3월 4일인가요? 3월 4일 목요일이죠, 여러분? 현재 시각 3시 51분 지납니다, 오후. 전체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합 주가지수 코스피 일봉을 먼저 볼게요. 일봉은 여전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 부분이 형성되면서 오늘 조금 반등을 했다 하면 3130 정도는 올라올 자리가 여기가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이렇게 3130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시가보다는 아래쪽이 끝났지만 아래 꼬리를 약간 달았고요. 그 다음에 흐름상을 보게 되면 황 대표가 뭐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죠. 이렇게 흐름상 여기를 이탈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현재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살려준다면 다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파동이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조금 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긴 날이에요. 커더러벨 리칭데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 만긴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날 만약에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3번,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올라서지 못한다면 조금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걸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 지금 여기가 거래가 되게 많았죠? 이게 매물벽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해외장이나 좀 봐야 되는데 얘를 극복해주면 좋겠는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장중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해외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해외장을 보게 되면 항생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이 순간에. 근데 항생지수를 보면 2.4포인트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그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빠지고 있죠? 그러나 전체 흐름을 이탈하지 않고 얘도 지금 걸려있는 위치예요. 이 부분은 아직은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소위 말해서 흐름의 파동을 타고 눌림을 간다면 튕겨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압박 정도가. 자, 그 다음에 니케이를 한번 볼게요. 니케이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빠졌지만 아래 꼬리를 좀 달았어요, 보다시피,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죠. 여기가 지지와 저항으로 연결된 부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받았고 한참 저항을 받았었죠. 뚫었고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도 이탈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얘도 버거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초,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해외 시장부터 이탈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하방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중요한 건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 날 이틀을 저녁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만기를 앞두고 나서는 이상한 일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근데 모양새를 봤을 때는 얘가 압박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왜냐 이게 너무 많이 여기서 지금 거래가 되면서 뭐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가 툭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행히도 이렇게 살려주면 좋은데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내일하고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요 점을 한번 체크 포인트로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 대표가 또 다시 여기서 코스닥을 한번 가볼게요. 코스닥.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을 볼게요. 이렇게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코스닥은 요거 좀 더 범위를 이렇게 당겨보면 코스닥은 지금 보다시피 이 지지와 저항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재는 이렇게 안 깨잖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 번 안 깨고 또 안 깨고 오늘도 약간 아래 꼬리는 달아요. 이렇게. 그런데 코스닥도 흐름상 이 부분을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항대가 또 있죠. 그럼 이 공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
올라왔던 추세가 살렸던 추세를 반면에 내려오는 저항값을 동시에 이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떡하니 950대에서 이렇게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이거를 놀다가 극복을 해서 이쪽으로 튕겨나가면 올렸다가 그다음에 눌림을 주고 나갔다는 이 개념을 쓸 텐데 이게 만약에 꺼져버리면 조금 버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무척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얘는 지지대는 있지만 저항대가 두 개가 형성됐기 단위로 보면 이게 버겁다는 거죠. 쉽게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가더라도 요 점을 체킹 포인트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은, 코스피 200을 가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였죠? 예, 하나 있었는데, 예. 삼성전자가 있는 코스피에서 요거 한번 보려고 그러면, 전기전자 한번 봐볼게요, 전기전자.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삼성전자가 속해 있잖아, 전기전자가. 전기전자 종합주가 지수죠. 지금 31,298이요.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지수에 3만이라는 숫자가 있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기전자 우리 이렇게 지수가 높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번 볼게요. 주봉, 월봉, 연봉을 보게 되면 지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지만 엄청나게 올라왔죠. 끊임없이 이렇게. 보다시피 연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오버슈팅 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항을 받다가 올랐는데 지지를 받고 지지하장을 끼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다 지지하장을 끼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우상이나 올라갔는데 여기를 뭐예요? 작년에 강한 오버슈팅이 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격이 크잖아 이게 멀리 벌어져 있죠 이 선에서 멀리 벌어져 있다 그래서 눌림을 준다면 25,000원까지 이렇게 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왜 전기전자를 얘기 드리냐면 삼성전자와 같이 또 연계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같이 또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가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해요 이걸 바꿔주고 쭉 가고 삼성전자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연결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삼성전자 아까 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전기전자 종합주까지 사고 당연히 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좀 빠지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기 일봉을 아까 보면 삼성전자 많이 언급을 하지만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올라오는 그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흐름상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여기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여기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공간이 이렇게 밀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75,000원 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82,000원이니까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이격을 좁히는 과정 속에서 근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지금 얘가 모아진 상태가 돼가고 있죠. 이렇게 모아진 상태가 이렇게 모아진 상태가 돼가죠. 근데 이게 무게감이 작용하게 되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한참 걸려 회복하는데도. 한참. 무게가 실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이 박스에서 벗어나서 위쪽으로 안착이 되면 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기를 결국 극복을 못하고 여기를 쳐져버리는 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에, 조금 하방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하여튼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을 봐도 이렇게 수렴한다는 게 분명히 보일 거고요. 그죠?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수렴의 끝자락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임이 다가오지 않나 이런 거죠. 무조건 어느 타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가는 게 아니고 수렴의 끝자락에서 만약에 여기를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다면 거의 박스를 또 유지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흐름은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임박해 오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그죠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방으로 꺾든지 흐름이 아니면 그대로 치고 올라가든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요 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내일 참고해서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업종 지수를 딱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예를 보게 되면요. 결론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꺾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30을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3150 보이죠?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지수가 3150까지 가게 되면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급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걸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여기를 한 번 더 갔다가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지면 정말 무서워요, 이때는. 올라갔죠? 그냥 치고 나가서 내려와서 이 흐름을 돌파시킨 다음에 지지하고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윗골이 달거나 맞고 떨어지는데 이때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두 가지가 내포가 돼요. 올라간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는 아마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떨어질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음봉이 떨어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아마 손대기 어려워요. 왜냐면 음봉이 떨어졌다 양봉이 올라와도 이 음봉을 커버하지 못하는 음봉이 떨어지면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럼 단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좀 생각해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닥치면 그 상황에서 닥치면 사실적으로 대응이 안 될 거예요. 자, 반대로 얘가 이렇게 양봉이 났어요. 그 다음날이 중요하죠. 그 다음날 윗골이 달고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만 지켜주는 선에서 늘어진다면 여기 뭐예요? 넘어가서 이 대추세, 즉 우하향으로 떨어진 대추세를 지지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미리 좀 생각해 두자는 거죠. 황 대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